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교통권 124페이지 가로 3번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하고 항상 비교해서 생각하면 되는데 오늘 제한이 가능하다 그랬죠. 체포구속된 피의자 피고인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서류 물건을 수수하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헌법상 기본권에는 들어갑니다. 여전히 헌법상의 권리긴 해요. 비변호인과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접견교통의 제한, 법률에 의한 제한 당연히 가능하죠. 그 다음에 수사기관, 법원이 결재한 제한도 가능합니다. 변호인과 접견교통과는 달리. 요거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여기가 문제가 조금 만들어지죠. 수사기관과 법원은 도망하거나 피의자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죄정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히 있는 때는 비변호인, 요거 별표 해놓으세요. 비변호인, 변호인 아닌 사람이죠.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변호인과로 속입니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은 도망하거나 재정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을 제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도망이나 재정 인멸할 염려는 구속사유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구속된 사람한테 접견교통을 해주고 그걸 제한하는 거니까 구속 사유보다 더 강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그 접견을 제한할 수 있어요. 자, 그 나머지 그 다음에 접견의 동그라미 2번 제한의 범위. 접견교통의 제한은 접견금지 서류 또는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이고요. 전면적, 개별적 다 가능한데 요것도 줄쳐놓았어요. 다만 의류, 옷, 양식, 음식 또는 의료품은 제한하지 못합니다. 의료품에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이런 것도 문제화가 돼요. 가끔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의류, 양식 또는 의료품의 경우에는 제한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화가 되는 부분인데 4번 접견교통의 침해와 구제. 접견교통의 침해. 접견교통은 특히 변호인과 접견교통은 제때 해야 됩니다. 제때. 결혼식 끝나고 그 예복이 온다. 파티 끝나고 케이크가 온다 이런 게 의미가 없잖아, 그지? 접견교통은 수사와 재판 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접견을 미뤄버리면, 면회를 미뤄버리면 변호사 코치 못 받고 바로 수사와 재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위법하게 돼요. 그래서 접견교통을 치면은 접견교통권 자체를 제한하거나 접견을 비밀을 침해하거나 여러 가지 있는데 접견 제한이나 재접견 거부 같은 간접적 침해도 접견교통권의 침해로 봐요. 즉시 접견하지 않으면은 접견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접견 제한도 접견교통의 침해로 봅니다. 더 나아가서 구금 장소 임의적 변경도 접견교통권의 침해로 봐요. 구금 장소 임의적 변경. 원래 구금 장소는 어디에 돼 있어? 구금 장소? 구속영장에 표시가 돼 있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에 어디에 구속시켜라는 것이 표시돼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오래된 사건이긴 한데 그 중부경찰서 유치장에 구속해 두라고 구속영장상 구속 장소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근데 얘가 또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 중부경찰 유치장이 아니고 안기부 국정원 이전이지 안전기획부 여기에 남영동 숙대에 있는 데죠. 남영동에 대공분실에 갔다가 구속이 돼 있었어. 지금 아마 사법개혁위원회에 다시 들어온 것 같은데 김선수라는 변호사가 있어요. 김선수라는 변호사가 이 변호사가 중부경찰 유치장에 가서 접견을 신청하니까 사람이 없어 해줄래 해도 그래서 이쪽으로 가봐라 그랬어. 안기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가봐라.
안기부 가니까 아니 구속영장상으로 가라라고 일로 보냅니다. 이쪽 가는 이쪽 보내고 이쪽 가는 이쪽 보내고. 그래서 이게 바로 구속 장소의 임의적 변경이죠. 지멋대로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변호인의 접견 교통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해서 위법하다는 판시를 내서, 그리고 이렇게 위법하면 그 이후에 작성된 서류들은 다 증거로 못 쓴다 그랬죠, 그죠? 변호인과 접견 교통이 침해된 상태에서 작성된 서류들은 다 증거로 못 쓰니까 처벌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런 판례를 남겼어요. 구금 장소 임의적 변경은 위법하다. 뭐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접견 교통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라서 위법하다라는 판시가 나오고,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판시는 안 나오고요. 그런 사건은 잘 안 일어나는데 뭐 현실적으로는 자주 일어나죠. 그래서 그 판례에다가 별표 한 2-3개 또 해놨어요. 판례. 읽어보고 뭐 설명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구제 수단들도 별표 1-2개 놓으세요. 접견 교통권이 침해가 되면, 즉 면회를 안 시켜주면 어떻게 다툴 것이냐 이건데, 먼저 준항고 있고요. 준항고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변호인과의 접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면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지방법원에 가서 준항고하면 됩니다. 준항고. 직무집행제 관할법원 또는 검사 소속 검찰청에 대항하는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다. 이거 빠져도 돼요.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해도 됩니다. 이게 준항고다는 거 아시고, 항고 그러면 틀립니다. 즉시 항고해도 틀리죠. 준항고다. 그다음에 준항고에서 안 되면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헌법 소원도 가능합니다. 헌법 소원도. 수사기관의 접견 교통 제한. 자, 그 수사기관이라는 것에 줄쳐. 수사기관의 제한. 아까 준항고도 수사기관의 준항고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준항고입니다. 주체를 잘 파악하세요. 그래서 수사기관의 접견 교통권 침해에 대해서는 준항고 해보고 안 되면 헌법 소원을 할 수 있고요. 준항고 안 하고 헌법 소원하면 안 됩니다. 그 보충세 원리 때문에 준항고하고 헌법 소원을 해야 되고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헌법 소원 해봐야 위법함을 확인을 시켜줄 뿐이지 접견 교통 자체를 하라게 하라라고 명령은 내려주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법원의 접견 교통 제한에 대해서는 보통 항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다 줄치세요. 법원. 그래서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준항고, 법원의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 접견 교통 제한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 국가배상인데 교도소나 구치소에 의한 제한은 교도소에서 안 해준다, 구치소에 안 해준다 그러면 이는 항고, 준항고 대상이 아니고 행정소송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하거나 국가배상을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준항고, 항고, 뭐 헌법소원, 행정소송이 접견교통권 자체를 보장해 주진 못해요. 이게 절차의 정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 준항고, 헌법소원 해봐야 변호인과 접견교통을 안 한 상태에서, 면회를 안 시켜준 상태에서 수사 재판이 계속 진행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나온 게 바로 증거능력 배제입니다. 그래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가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의 접견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는 증거로 못 쓰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변호인과의 접견이 제한되어야 증거능력이 없고요. 비변호인과 접견 교통이 제한되더라도 이런 일은 없어요. 그 다음에 제한돼 있어야 됩니다. 즉 침해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 침해가 아니고 그냥 막연히 변호인 접견 전에 작성된 거라고 해서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건 증거로 씁니다. 그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이제 다 끝났고, 이제 석방 제도들을 5개를 볼 건데, 잠깐만 브레이크. 그 인신구속 그 제도, 인권보장제도 보겠습니다. 인권보장제도, 석방제도인데 도표를 줄 텐데 없으니까 일단 보고 좀 이따 해줄게. 그 전에 5개가 있다는 걸 미리 한번 책을 봐보세요.
127페이지에 체포구속 취소. 그 다음 넘기면 4번에 체포구속 적부심사. 요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가 결합되어 있는 132페이지 피의자 보호소. 보증금 납입증 부에서 석방제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피고인 보호석이 있죠. 136페이지 피고인 보호석. 그 다음에 요게 계속 나올 게 많은데 경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100% 나온다. 지금 뭐 한 2년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100%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보소. 그 다음에 143페이지 보면 구속의 집행정지 이렇게 5개가 있고요. 그 다음 하나 더 있어요. 145페이지 보면 준항고가 있습니다. 준항고. 오늘 따로 별도로 볼 텐데 보통 다른 책에는 저 뒤에 끝에 상소 끝에 항고 뒤에 준항고를 넣어놨는데 저는 이쪽 앞으로 옮겼어요.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미리 봐두라 해서 이쪽으로 옮겨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5개입니다. 5개 석방제도가 체포구속의 취소, 체포구속 적부심사, 피의자 보석, 피고인 보석, 체포구속의 집행정지. 그래서 이제 그 체포 구속된 사람의 석방제도 5개인데 다시 보면 제일 좋은 게 체포하거나 구속된 경우에 체포 구속한 그 사람한테 비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거꾸로 이제 우리는 경찰이 될 사람이니까 그렇게 또 빌면 또 봐줄 수도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잡았는데 성범죄자들 현장에 잡았는데 손에 발에 막 빌단 말이야. 교통 그 법규 위반했는데 손에 발에 막 빌면 불쌍해 보이면 좀 그 자리에서 봐줄 수 있어. 그 자기 재량권이 범인이라면 재량권 벗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게 체포구속의 취소입니다. 체포 구속한 경찰, 검사, 법원이 취소해줘요. 이게 구속이 잘못됐을 때 취소해 주겠지만 구속 안 해도 되겠다. 또 구속해 버리면 이놈이 집에 뭐 절도범인데 잡아서 구속해서 형을 살려버리면 뭐 집안에 뭐 돌볼 할머니가 계시는데 할머니가 뭐 돌볼 사람이 없어서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러면 봐주는 거죠. 취소할 수 있고. 그래서 취소해 달라고 그러는데 안 해주면 이제 법대로 합니다. 그게 체포구속 적부심사죠. 체포 구속이 적법한지 부적법한지 이걸 줄여서 적부라 그런다 그랬죠. 적부를 법원에다 심사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체포구속이 잘못됐으면 석방명령을 내릴 거고 체포구속 적법하면 이제 기각을 해버릴 텐데 그 과정에 체포구속은 적법하지만 보증금을 내놓고 석방을 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피의자 보석이고요. 피의자 보석은 체포구속 적부심사와 결합된 한계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플러스 해놨어요. 플러스. 나중에 투표 받으면 플러스. 이게 같은 제도예요. 같은 제도. 근데 이렇게 5개 비교하기 위해서 별도로 독립적으로 내세웠을 뿐이고 그 다음에 보석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보석 그러면 피고인 보석을 말합니다. 기소 후 법원에 의한 보석을 말한 거죠. 요거 봐. 지금 도표가 없으니까 나중에 프린트해 줄 테니까 보석이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그 유사합니다. 집행정지가 있어요. 주로 아플 때 한다 그랬죠. 병원에 가기 위해서 집행을 정지하거나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 그 장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석방해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거. 뭐 시험을 보러 간다 그래도 집행정지해 줍니다. 이걸 많이 악용을 해요. 5가지 제도가 바로 석방제도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4개 제도죠. 취소, 적부심사, 보석, 집행정지. 보석, 집행정지 거의 같고요. 그 다음에 보석이나 집행정지 있으면 구속영장 효력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앞에서 구속영장 효력이 소멸된다고 아니면 정지된다고? 정지된다 그랬지, 그지? 취소가 되면 소멸하고요. 적부심사의 결과 석방 결정에서는 소멸한다 그랬죠. 근데 피의자 보석은 이놈의 본질이 보석이면 그 정지가 돼야 될 텐데 이쪽에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지? 구속 적부심사의 한 결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포구속의 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하는 거고 구속 사유 어떻게 외웠었지? 도망이나
주거보증이나 증거인멸 우려 도주인이었죠. 그런 게 없다고 밝혀졌거나 있었는데 나중에 소멸된대. 이때 구속 취소를 해줍니다. 체포구속 취소. 그다음에 체포구속 적부심사도 같아요. 체포구속이 불법이거나 부당한 때. 체포구속이 불법이라는 것이 구속 사유가 없는 경우고요. 부당한 때라는 것이 계속 구속하는 것이 부당한 때인데 이제 소멸된 때겠죠. 그래서 연결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피의자 보석은 구속 적부 심사상 보증금 납입 조건 무피의자 석방 결정입니다. 요 보증금이 도망이나 증거 인멸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도망가면 뺏길 돈인데 뭐 한 500만 원 걸어놓고 이러면은 튀겠죠. 500만 원 포기하고 그죠? 그래서 한 5천만 원은 걸어야 됩니다. 서민 같으면 재벌 같으면 한 1억 걸어야 되고요. 1억 걸어야 석방해 줍니다. 그래야 도망해버리고 수사 안 받으면 돈이 5천만 1억이 막 날아가니까 보증금이. 그 다음에 피고인 보석도 보증조건부 석방, 이걸 줄여서 보석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보증조건부 석방, 보석. 옛날 옛적은 보증을 누가 했냐면 아들, 딸들이 했죠. 아들, 딸, 뭐 마누라가 했는데 그거 버리고 도망가는 새끼들이 많으니까 이제 돈으로 하도록 했죠. 보증을 돈을 내놓도록 했어요. 그래서 도망이나 증거 인멸을 해버리면 돈은 다 뺏기는 걸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게 도망이나 증거 인멸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근데 이제 개정법이 2007년 개정법이 그럼 돈 없는 사람은 계속 구속돼서 재판 받으란 말이냐 이런 게 나오니까 돈 없는 사람도 누군가가 보증을 잘 써주면 돈 안 내고도 보석 석방되도록 한 제도가 많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제할 거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꾸준히 나옵니다. 적부심사 요놈이 꾸준히 나와요. 그다음에 비교하는 문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체포구속 집행정지는 보석하고 똑같은데 조건 없이 그냥 해줍니다. 뭐 병이 났다, 시험을 치러 간다, 장례를 치러 간다 이럴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악용이 많이 된다고. 악용이 보통 이렇게 악용하잖아요. 재벌 회장들 구속되면 항상 휠체어 타고 나타나잖아. 시험 문제는 안 나죠. 뭐 그래서 그 뭐 덮으면 되는데 왜 다 가늘어진 다리는 언론에 노출할까요? 불쌍해 보이려고 그지? 이 다리를 왜 걷었으며 왜 이불을 담요를 펼쳐서 이 다리 얇아진 다리를 여기 뭐 다쳤구나 뭐 그런 거 보여주나? 다 쇼죠 쇼. 이봐 멀쩡한데 왜 뭐 안경을 왜 끼고 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응원하러 가고 야구는 재벌들의 모습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대상 5가지 비교하겠는데 체포구속의 취소는 피의자도 대상이 되고요, 피고인이 대상이 돼요. 그래서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취소해주고 피고는 법원이 수소법원이 취소해주는 거고 적부심사는 피의자만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피의자만이고 피고는 안 됩니다. 피고인이 된다면은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게 나중에 토표에 요거 써놔야 되는데. 요 피의자가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됩니다. 청구인 적격은 피의자만이에요. 피고인이 된다면은 청구인이 될 수 없다고. 자, 체포구속 적부심사의 청구인 적격, 청구인에 대해서는 적합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고 피의자다. 물론 이제 검사도 청구할 수 있지만 이거 검사는 청구 못하지 참. 피의자
법정 대리, 뭐 형제 자매, 동거인 고용주령까지 가능합니다만 피의자가 청구인 적격이다. 그래서 피고인이 된다면은 청구 못해요. 피고인이 된다면은 보석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피의자 보석이니까 참 여기 법원이 관할 법원인데 이거는 독자적인 그냥 법원이에요. 사건이 아니고 구속적부심사라는 이 별도의 직무관할입니다. 직무관할. 그다음에 피의자 보석은 요 구속적부심사 법원에서 합니다. 대상은 피의자고요. 구속적부심사 법원이 직권합니다. 그것도. 그다음에 피고인 보석은 피고인만이고 수소법원, 절도죄, 뭐 강도죄, 뇌물죄로 기소된 법원, 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에서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 그다음에 체포구속 집행정지는 피의자에게는 수사기관, 피고인에게는 수소법원이 이런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판단해서 석방을 시켜주는 제도죠. 자, 이런 것들이고 대상이 피의자냐 피고인이냐 기본적으로 가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체포구속이 취소하고 집행정지만 피의자 피고인 다 들어가고 적부심사 피의자 보석은 피의자, 피고인 보석은 피고인 대상이다. 그 다음에 체포구속의 취소는 피의자, 피고인이 청구를 하거나 청구가 없더라도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는 직권으로 취소해 줍니다. 그 다음에 체포구속 적부심사는 그리고 참 의무예요. 구속사유가 없거나 소멸됐다고 보면 해줘야만 돼요. 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의무고. 그 다음에 체포구속 적부심사는 청구가 있어야 되겠고요. 피의자의 청구가 있어야 되죠. 근데 피의자 보석은 피의자가 청구 못합니다. 보석해달라고 보증금 낼 테니까 석방해달라 말은 할 수 있겠죠. 판사한테. 그지? 법원에 가서 말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권리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구속적부심사를 하는 관할 법원에서 직권을 합니다. 직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피의자 보석 청구는 없다. 보석 청구권은 피의자의 권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여기서 나오죠.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피고인 보석은 보석 그 재량이고 할 수 있다고. 피고인 보석은 청구했으면 해줘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에요.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사들이 쭉 있죠. 예외사들 곧 나올 텐데 예외사들이 쭉 있어요. 뭐 사형에 해당하거나 무기징역이거나 장기 10년 이상의 범죄에 해당하거나 누범이거나 상습범이거나 그다음에 도망이나 주거부정이나 증거인멸이나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 이럴 때에는 피고인 보석을 안 해줘도 되는 예외가 있죠. 근데 이런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다시 해줄 수도 있어요. 직권이나 청구해서 그걸 할 수도 있다는 거고 나중에 할 거고. 그다음에 체포구속 집행정지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직권을 합니다. 청구권이 없어요. 여기도. 그래서 이 두 개. 이거는 뭐 문제가 잘 안 되는데 피의자 보석의 경우에 보석 청구권이 없고 그 구속적부심사 법원에서 직권을 한다고 하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출제가 요 구속적부심사 과정에서 한 번씩 나와요. 시험에. 그 다음에 그 제외 사유 금방 이야기한 거죠. 피의자 보석에는 제외 사유 인해, 증거인멸,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 이때는 피의자 보석을 안 해주죠. 돈을 아무리 내도. 그다음에 피고인 보석의 제외 사유도 금방 했다시피 뭐 도인주해, 도망이나 증거인멸이나 주거부정이나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때고, 그다음에 사형, 무기, 장기 10년 이상, 누범, 상습범의 경우 상세히 나중에 책에서 할게요. 이건 전체적으로 비교하는 그림만 일단 보고, 이럴 때도 피고인 보석은 안 해줍니다. 제외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체포구속을 그 법원이 취소했을 때 검사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습니다. 검사 의견 묻는 절차가. 근데 그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음주운전 전과자인데 음주운전 전과자가 있는데 벌써 한 4번 가까이 벌금형을 맞았어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맞았는데 또 해온 거예요. 5번째 또 뭐 5번째가 6, 7번째 또 음주운전을 또 해서 또 붙들려 왔어. 그래서 판사가 기록만 보고 이놈 이거는 정신 못 차린 새끼구나. 안 되겠다. 얘 구속 기소해서 실형을 때려야 되겠다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을 시켰어요. 그럴 때만 좀 있다가 이 그 음주운전자의
부인이 탄원서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다고. 편지로 탄원서를 이 영장 발부한 판사 앞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사연을 쭉 했는데 이 사람이 술을 좋아해가지고 간이 나빠졌는데 간암이고 간암 사기라서 말기입니다. 말기고 그 의사가 앞으로 당신은 뭐 3개월밖에 못 살 거다, 3개월 4개월밖에 못 살 거다라는 판정을 듣고 자포자기심정으로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는 거니까 지금 구속을 시키면 유치장에서 또는 구치소에서 그냥 쓸쓸히 죽을 것 같으니까 구속시키지 말고 저와 마지막 생활하다가 임종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야. 그래서 판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구속을 취소해줘요. 구속을 취소. 그때 검사 의견을 물어봤겠죠. 여기 이런 사정이라는데 구속 취소해서 하는 게 맞겠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거꾸로 검사가 이런 걸 알고 자기가 구속시켜 놨다가 이런 사정이 있는 걸 알았을 때는 판사한테 그걸 요청하겠죠. 그죠? 그럴 때는 검사 의견을 굳이 안 물어야 됩니다. 검사가 청구했거나 또는 급한 경우 지금 막 뭐 거의 혼수 상태에 빠졌다. 곧 뭐 오늘 내일 한다 이럴 때 구속을 취소해서 병원에 빨리 보내줘야 되겠죠. 그리고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지? 그럴 때는 검사 의견을 굳이 안 묻고 또 이 체포구속을 취소를 법원이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체포구속 적부심사의 경우는 검사 의견을 따로 안 물어요. 안 묻는 이유가 검사의 진술권, 의견 진술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 재판 과정이니까. 피자 보석은 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제도로 그랬죠. 그래서 당연합니다. 구속 적부심사 절차의 일종이니까 거의 똑같아요. 피자 보석하고 구속 적부심사는. 그다음 피고인 보석의 경우에도 검사 의견을 묻는데 예외가 없고요. 그다음에 구속 집행정지의 경우에 검사 의견을 묻는데 이거는 검사가 청구하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급속한 경우에만 급한 때에만 집행정지해서 병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검사 의견을 안 묻고요. 자, 그다음에 구속영장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얘기했죠. 체포구속 취소나 적부심사의 결과 이 석방 결정이 있으면 당연 실효된다 그랬어요. 근데 피자 보석은 이게 본질이 보석이라면 얘네들은 구속영장 효력이 정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정지가 돼야 될 텐데 이게 구속 적부심사 속에 들어가서 구속 적부심사의 그 결정 중에 하나로 도입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소멸되도록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본질과 다른 모양으로 법을 만들어놨다, 입법이 돼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재구금하려면 새로운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됩니다. 근데 보석이나 집행정지의 경우는 재구금할 때 새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고 그 취소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시험에 늘 나오는 게 이거예요. 불복 방법입니다. 이거는 잘 안 나오지만 체포구속을 취소했을 때 검사가 아까 저 경우에 아니 이러더라도 이 사람 곧 죽을지 어떨지 모르는데 석방했다가 나중에 또 술 처먹고 또 사고 내면 어떡하시려고 그럽니까 해서 반대를 한다고 구속 취소를 하는 것을 반대를 하는데 즉시항고 가능합니다. 즉시항고 가능하고 즉시항고 하게 되면 강력한 효력 있죠. 이 재판에 집행정지 효력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 구치소에서 못 나오죠. 그 법원 판사의 구속 취소 재판이 고등법원에 항고를 하면 그 판단이 내려올 때까지 구속 취소라는 재판이 집행정지돼요. 피고인 측에서는 보통 항고는 할 수 있는데 집행정지 효력은 없죠. 그 다음에 체포구속 적부심사의 경우에 이게 늘 심에 나왔어요. 아주 많이 나와요. 10대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피의자든 검사든 일체 항고 못합니다. 단 한 판으로 끝내요. 그래서 여기는 수사 과정이니까 적부심사 한다고 머뭇거리면 수사가 늘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 수사기관의 구속에 대해서 법원에 적부심사의 결과 석방하라 뭐 기각한다라는 결정이 나오면 일체 다투지 못하고 다투고 싶으면 이제 기소된 다음 법원에 가서 다투어야 돼요. 그래서 일체 항고를 못합니다. 피의자 보석의 경우는 구속 적부심사 속에 들어갔으니까 마찬가지 항고 뭐 하지 못한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때는 판례가 항고를 해요. 특별하게.
그다음에 피고인 보석의 경우는 옛날에 역시 그 검사가 즉시 항고할 수 있어서 그 피고인 보석 석방을 못하게 집행정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헌재 위헌 결정을 받고 즉시 항고는 못하지만 항고만 가능하다는 게 있고요. 피고는 당연히 항고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구속의 집행정지도 마찬가지예요. 검사의 즉시 항고가 옛날에 허용됐는데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절도범인지 강도범인지 구속이 돼 있었어요. 강도범이 구속이 돼 있었는데 이 그 때문에 엄마가 속이 상했는지 모가 사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장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그 집행정지 결정을 해줘요. 집행정지 결정을 해주는데 검사가 이거 그거 갔다가 도망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서 즉시 항고 해버립니다. 즉시 항고. 그러면 이 구속 집행정지라는 재판이 집행이 정지가 돼버리죠. 집행정지라는 재판이 집행정지됩니다. 그래서 석방이 안 되죠. 그리고 엄마 그 장례를 치르러 가지 못한 거예요, 강도가. 그래서 이런 규정이 검사의 즉시 항고로 해서 법원의 그 판단이 수립된다는 게 이게 헌법 위반된다라고 판시돼서 이제 즉시 항고 못합니다. 보통 항고만 가능하죠, 결국. 자, 그다음에 마지막 재체포 재구속이 제한되느냐. 체포 구속 취소한 다음에 다시 그 재체포 재구속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이거는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체포구속 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구속을 법원에 심사해서 구속 사유가 없거나 부당하다고 했을 때 석방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 제한됩니다.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의 결과 석방 결정이 난 다음에 다시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것을 제한해요. 예외가 있긴 있죠. 예외가 재체포 구속 사유가 도망하거나 증거 인멸했을 때 이때 제한되고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피의자 보석은 요 추석 적부심사하고 거의 같다 그랬죠. 그래서 똑같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제 구속 사유로는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출소를 거부하거나 법원에 정하는 조건에 위반했는데 도인 출조로 기억하시면 돼요. 뭐 요즘에 이렇게 단순 암기 사항은 안 물으니까 정리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고 보시고 이걸 외우려고 너무 애쓰지는 마세요. 해는 없다. 해는 없고. 그다음에 보석의 경우에는 재구속 사유는 아니죠. 보석 취소 사유인데요. 거의 비슷해요. 도인 출조 해가 들어가 있습니다. 도망이나 증거인멸이나 출석 거부나 법원이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피해자 등의 해를 가할 때 보석을 취소해서 다시 재구금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거 정리 차원의 얘기가 요 제외 사유, 피의자 보석의 제외 사유, 피고 보석의 제외 사유, 적부심사의 재체포 재구속 사유, 피의자 보석의 재체포 구속 사유, 피고인 보석의 취소 사유 이렇게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인해, 도인 주해, 도인 출조, 도인 출조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문제가 최근에 거의 안 돼요. 안 되고 요즘 문제는 법조문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보다는 판례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냥 어디에쯤에 해당한다 이런 것만 알아두시고요. 문제화는 잘 안 되고 있다. 자, 이제 책으로 가죠. 책에 체포시 취소. 도표에서 본 거 가지고 잘 활용하면 됩니다. 도표로 간 거 가지고. 그래서 거의 문제가 안 되는데 뭐 어디 도구 개념으로 조금 쓰일 정도니까 의 정도만 읽어보십시다. 의. 피의자의 체포 구속 또는 피고인의 구속에 그 체포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법원은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 그다음에 그 절차 피의자 있고요, 피고인 있고 검사 의견을 묻는 절차 있죠. 검사 의견 묻는 절차 그것만 필평해 놓으세요. 피고인의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은 검사의 청부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 의견을 물어야 된다. 그다음에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한 검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런 것만 하나 줄쳐놓으세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구석 뒤에 넘기면 효과가 나오는데요. 즉시 참고할 수 있다. 효과 구속영장 효력이 바로 소멸해 버립니다. 피고는 석방이 되고, 여기에 판례는 그렇게 중요한 판례가 아닙니다. 문제가 잘 안 되는 판례니까 넘어가시고, 4. 체포구속 적부심사제도. 단골 중에 단골이라고 늘 나옵니다, 시험에.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관할 법원에 그랬죠. 수소법원이 아닙니다. 직무관할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하여 부적법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하고요. 그래서 그 영장 실질 심사하고 거의 유사하다 그랬죠. 그래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대한 재심 내지 항고적 성격을 가집니다. 항고는 아닌데 항고와 같은 성질을 가집니다. 그래서 피의자 구속할 때 구속 영장 발부 전에 하는 것이 영장 실질 심사죠. 구속 영장 발부 전 영장 실질 심사 제도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에 그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한지 아닌지 그거를 다시 한번 하는 것이 구속 적부심사란 말이죠.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 전에 하는 것이 영장심사, 구속영장 발부 후에 하는 것이 구속적부심사,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 주체가 또 다르죠. 영장실질심사는 누가 해요? 지방법원 판사가 하죠. 지방법원 판사가 하고, 여기는 관할법원이 합니다. 구속적부심사는 관할법원이 하고, 그 외에는 거의 유사해요. 거의. 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준다, 수사서류 열람권이 있다, 뭐 피의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구별하시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몇 페이지에서 봤나? 영장실질심사는 105페이지하고 비교해서 105페이지 105페이지 영장실질심사하고 128페이지 체포구속 적부심사 제도하고, 자, 청구권자 볼까요? 청구권자.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자는 체포 구속된 피의자 별 피해놓으세요. 피고인 들어가면 틀립니다. 그의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다. 동거인, 고용주 별 피해놓으세요. 이제 나타나죠. 영장실질심사의 경우에 그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동거인, 고용주고, 청구권은 없죠. 영장실질심사의 경우에 동거인, 고용주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영장에 의하지 않고 체포 구속된 자도 있습니다. 영장에 의하지 않고 체포 구속된 자, 이 사람들도 적부심사 청구권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의자입니다. 청구인 적격이 적부심사,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인 적격, 적합한 자격은 피의자로 되어 있다 그랬죠. 청구권자는 피의자에 제한되어 있다 했는데 이 사람들 외에 아까 본 거 이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족 뺀 그게 아니고 피의자, 피고인으로 됐을 때 피의자에 제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피의자, 피고인 이렇게 두고 봤을 때 피의자로 제한되어 있다는 거고요. 따라서 피고인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심사 청구 피의자에 대해 공소가 있는 경우는 적부심사 청구도 효력이 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중요해요. 별표 여러 개 해놓으세요. 이거 설명하여서 내가 많이 하는 것이 학생 할인권이 있단 말이에요. 학생 할인권이 있는데 이 학생 할인권을 이거 학생일 때고 학생 아닐 때, 즉 졸업하고 나면 이 학생 할인권을 써먹을 수 있는 거야, 못 써먹는 거야? 그렇지만 학생 할인권은 학생인 경우에만 할인받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근데 학생 할인권이라는 걸 샀으면 졸업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혹시?
학생증 안 내더라도 이거 내 학생 때 산 거라고. 그걸 잘 생각해야 돼. 그거를 써먹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학생이면 학생 할인권 사다가 졸업한 다음에 써먹을 수 있는 할인권을 산 거야. 그걸 샀어요. 그걸 생각해.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문장이 심사 청구 후 피자에 대해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도 적부심사 청구로 효력이 있다. 이 말은 심사 청구 후 피자에 대해 공소제기가 있으면 이 피자가 뭘로 바뀌어? 기소가 되면 공소제기되면 피고로 바뀐 거죠, 그죠? 피자로서 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 검사가 기소해서 피고로 바꿔버리더라도 적부심사 청구는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요 규정이 들어온 건데 요거에 전격 기소를 검사의 전격 기소의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어온 문장이고요. 이 문장 하나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흘렀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자, 그게 무슨 얘기인지. 기소 전에 피의자 구속은 수사기관, 특히 검사 주도해서 하죠. 근데 기소 후 재판으로 넘어와서 공소 단계에서는 피고 구속은 수소법원이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구속해 놓은 피의자 구속을 법원이 심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구속 적부심사 제도를 만들었죠. 그런데 기소 후 피고인 구속은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법원에서 해온 구속을 법원이 또 심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구속 적부심사 제도라는 것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들지 않고 따라서 구속 적부심사의 청구인 적격을 구속 적부심사 청구인 적격을 피의자로 법을 만들었죠. 입법을 했죠. 그래서 피고인이 되면 즉 기소된 다음에는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게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피의자가 구속 적부심사의 청구인 적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검사가 악용을 한단 말이야. 자기가 이놈 피의자를 잡아와 가지고 구속을 시켜놨더만 이놈이 변호사를 사가지고 법대로 한다고 구속 적부심사를 청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괘씸하거든. 어디 새끼가 내가 구속하는 걸 이걸 법원에 따져 이 새끼들이. 그래서 그거를 바로 그냥 적부심사 청구하는 순간 피의자를 피고로 바꿔버려요. 전격 기소를 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청구인 적격을 잃어버리게 되죠. 피의자가 피고로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옛날 법원은 피의자여야만 피의자로서 청구를 하고 학생으로서 청구를 해야지만 적부심사라는 걸 해주는데 이게 졸업하고 와서 청구를 한단 말이야. 졸업하고 청구를 했는데 졸업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너는 더 이상 학생이 아니니까 피의자가 아니니까 이건 나가리야라고 그래서 구속 적부심사를 기각을 할 수밖에 없었더랬어요. 그래서 적부심사를 청구하려면 피의자가 된 다음에 학생이 된 다음에 청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피의자로 청구를 했다가 계속 하기 위해서도 피의자라는 지위가 학생의 지위가 유지돼야 되는데 네가 검사 기소해서 졸업을 했으니까 피의자를 졸업해 버렸으니까 이 청구의 적격을 잃어버려서 더 이상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해서 구속 적부심사를 기각했단 말이야. 이게 검사의 일방적인 기소에 의해서 피의자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구속이 적법한가 적법하지 않은가 하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니까 이게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헌법에 맞지 않는다 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던 이유가 적부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 적부심사 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서도 피의자여야 될 뿐만 아니라 즉 학생으로 되어야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절차가 존속하기 위해서도 계속 피의자여야만 한단 말이야. 피의자여야만 학생이어야만 이 절차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었단 말이죠. 옛날에는 이렇게 됐었는데 이게 헌재 위헌 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본 그 문구가 들어왔어요. 문구가 들어와서 이제는 피의자라는 청구인 적격은 이 적부심사라는 구속 적부심사라는 절차가 개시되기 위해서 필요할 뿐이지 학생이 되어야만 청구할 수 있다 뿐이지 그게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학생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피의자로서 청구했다가 피의자 졸업을 하더라도 학생이 안 되더라도 이미 학생으로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건 받아준다라고
바꿔버려서 그래서 피의자는 청구인 적격은 이제는 절차 개시 요건일 뿐이지 절차 종속 요건은 아닌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심해야 될 게 졸업한 다음에 비로소 청구하면 이건 안 받아줘요. 피고는 된 다음에 청구하면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이미 청구인 적격 아예 없으니까. 개정이 된 건 피의자로서 청구했다가 걔가 검사의 전격 기소에서 피고인으로 바뀌더라도 피의자로서 이미 청구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준다 뿐이지 피고인이 된 다음에 청구하는 것까지 받아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결론에 내가 그 개정 전 판례 뭐 주의 이렇게 해놨는데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법 개정으로 피의자는 청구의 적격은 절차 개시 요건일 뿐 참고에 넣어놨죠. 절차 종속 요건은 더 이상 아닌 것으로 되었다. 참고에 넣어놓은 건 개정 전 판례고, 요거는 강의 노트에 넣어놨지 참. 따라서 검사의 전격 기소로 피의자가 피고인으로 변화하더라도 적부심사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문구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 그 두 문장의 심사 청구 피의자에 대해서 공소 제기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청구로 효력이 있다라고 된 부분, 그거 때문에 그 규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피고인을 바뀌더라도 적부심사 청구는 그대로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지의 의무 있어요. 적부심사 청구는 있다라는 것을 고지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청구 사유, 이제는 가볍게 보시면 돼요. 청구 사유 문제가 잘 안 돼요. 체포구속의 적부이다. 적부란 것이 적법 부적법인데 그 불법뿐만 아니라 부당도 포함이 된다. 이런 것도 줄쳐놔. 불법, 부당. 불법은 법에 위반된 거고 부당은 법에 위반되지 않았지만 법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쁜 경우죠. 부당, 재량을 넘어선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것에 대한 판단 기준시는 심사시입니다. 심사시. 이게 뭐냐면 구속시가 아니라고. 구속이 된 다음에 보통 구속이 되면 이제 석방을 받기 위해 가지고 이 적부심사를 신청하죠. 적부심사를 신청하면서 그냥 하면 안 되니까 항상 뭘 하느냐면 그 피해자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를 시도해서 합의서를 내죠. 합의서. 하나 김성년 회장 그 막내 아들이 항상 문제였는데 이놈이 벌써 뭐 십몇 년 전 사건인데 그 북창동 술집 룸살롱에 가서 싸우다가 레이트한테 얻어 터지고 왔단 말이야. 그래서 지 밑에 애들 데려가서 걔들을 그냥 갖고 와서 산에 가서 파묻으려 그래서 그 6명의 웨이터들한테 이제 고소를 당했는데 얘들한테 1억을 던져서 1억 줄 테니까 합의서 써내라. 그리고 탄원서 써내라. 저 회장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거를 받아 가지고 1억 던져주고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죠. 그래서 이런 사정 변경까지 고려를 합니다. 그래도 석방이 안 됐어요. 즉 체포구속 이후에 적부심사 시까지 발생한 새로운 사유, 뭐 주로 합의죠. 손해배상 뭐 이런 합의도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까지 다 포함해죠. 그래서 보통 같은 합의서가 나오면 해주긴 하는데, 근데 이게 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나온 거단 말이야.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것을 법원에서 심사해가지고 부정해버리면 판사 이게 뭐 얼굴이 뭐 떡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받아줍니다. 거의 안 받아줘요. 받아주는 거는 뭐 열에 한두 건도 안 돼요. 거의 안 받아준다고. 이번에 뭐 한번 받아준 게 있었죠. 석방시켜 버리는 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청구의 방법은 서면 구술 둘 다 가능하다. 그런 거 줄쳐놓고 빠르게 이런 그 법조문 사항은 요즘 잘 안 나옵니다. 서면 구술 둘 다 가능하다. 참 잘못 말했다. 서면으로 해야 된다. 서면 반드시 서면돼야 된다. 서면 구술 둘 다 가능한 게 아닙니다. 자, 해놓고 이거 절차가 또 영장심사 비슷하니까 여기는 좀 복잡하네요. 스톱하자. 스톱 쉬었다 하자.